당신의 삶에 영상이 필요할 때. 에필로그. 인생에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생의 겨울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봄날의 갑작스러운 폭설로 농사를 시작부터 망칠지도 모릅니다. 한여름 태풍이 몰아쳐 농작물이 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을 추수철에 이른 서리가 내려 농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공황,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생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외부 상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과 무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일이 어그러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한두 번 겪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 참 춥다는 것이죠. 겨울은 한 번만 오지 않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곧 봄이 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 겪는 겨울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음 겨울이 오는 시기와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겪는 겨울을 통해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내성이 생기면 다음에 올 겨울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단순한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시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은 말로 색즉 시공이 있습니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현상 세계를 의미하고 공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나 무형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태어나고 사라지는 탄생과 소멸, 즉 생과 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색즉 시공의 가르침을 인생의 사계절에 대입하면 봄, 여름, 가을은 색이고 겨울은 공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 눈에 보이는 탄생을 의미한다면 겨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이자 죽음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있기에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색에서 공을 보고 또 공에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의 소멸을 보고 죽음에서 새로운 탄생을 봅니다. 들숨이 있으니 날숨이 있고 숨을 내쉬었으니 숨을 들이쉰다는 이치를 압니다. 만물이 소생하여 생장하는 봄, 여름, 가을에도 만물이 소멸하며 사라지는 겨울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밝지만 곧
어둠이 온다는 것을 알며 짙은 어둠 속에서도 밝아올 아침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적절하게 멈추어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삶에 정착시킬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겨울의 풍파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과 바탕에 흐르는 본질을 파악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새 희망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필로그. 인생의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생의 겨울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봄날의 갑작스러운 폭설로 농사를 시작부터 망칠지도 모릅니다. 한여름 태풍이 몰아쳐 농작물이 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을 추수철에 이른 서리가 내려 농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공황,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생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외부 상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과 무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일이 어그러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한두 번 겪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 참 춥다는 것이죠. 겨울은 한 번만 오지 않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곧 봄이 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 겪는 겨울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음 겨울이 오는 시기와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겪는 겨울을 통해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내성이 생기면 다음에 올 겨울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단순한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시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은 말로 색즉 시공이 있습니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현상 세계를 의미하고 공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나 무형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태어나고 사라지는 탄생과 소멸, 즉 생과 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색즉 시공의 가르침을 인생의 사계절에 대입하면 봄, 여름, 가을은 색이고 겨울은 공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 눈에 보이는 탄생을 의미한다면 겨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이자 죽음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있기에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색에서 공을 보고 또 공에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의 소멸을 보고 죽음에서 새로운 탄생을 봅니다. 들숨이 있으니 날숨이 있고 숨을 내쉬었으니 숨을 들이쉰다는 이치를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여 생장하는 봄, 여름, 가을에도 만물이 소멸하며 사라지는 겨울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밝지만 곧 어둠이 온다는 것을 알며 짙은 어둠 속에서도 밝아올 아침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적절하게 멈추어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삶에 정착시킬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겨울의 풍파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과 바탕에 흐르는 본질을 파악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새 희망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필로그. 인생의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생의 겨울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봄날의 갑작스러운 폭설로 농사를 시작부터 망칠지도 모릅니다. 한여름 태풍이 몰아쳐 농작물이 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을 추수철에 이른 서리가 내려 농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공황,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생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외부 상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과 무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일이 어그러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한두 번 겪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 참 춥다는 것이죠. 겨울은 한 번만 오지 않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곧 봄이 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 겪는 겨울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음 겨울이 오는 시기와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겪는 겨울을 통해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내성이 생기면 다음에 올 겨울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단순한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시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은 말로 색즉 시공이 있습니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현상 세계를 의미하고 공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나 무형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태어나고 사라지는 탄생과 소멸, 즉 생과 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색증시공의 가르침을 인생의 사계절에 대입하면 봄, 여름, 가을은 색이고 겨울은 공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 눈에 보이는 탄생을 의미한다면 겨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이자 죽음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있기에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색에서 공을 보고 또 공에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의 소멸을 보고 죽음에서 새로운 탄생을 봅니다. 들숨이 있으니 날숨이 있고 숨을 내쉬었으니 숨을 들이쉰다는 이치를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여 생장하는 봄, 여름, 가을에도 만물이 소멸하며 사라지는 겨울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밝지만 곧 어둠이 온다는 것을 알며 짙은 어둠 속에서도 밝아올 아침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적절하게 멈추어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삶에 정착시킬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겨울의 풍파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과 바탕에 흐르는 본질을 파악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새 희망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필로그. 인생에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생의 겨울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봄날의 갑작스러운 폭설로 농사를 시작부터 망칠지도 모릅니다. 한여름 태풍이 몰아쳐 농작물이 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을 추수철에 이른 서리가 내려 농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공황,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생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외부 상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과 무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일이 어그러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한두 번 겪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 참 춥다는 것이죠. 겨울은 한 번만 오지 않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곧 봄이 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 겪는 겨울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음 겨울이 오는 시기와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겪는 겨울을 통해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내성이 생기면 다음에 올 겨울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단순한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시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은 말로 색즉 시공이 있습니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현상 세계를 의미하고 공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나 무형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태어나고 사라지는 탄생과 소멸, 즉 생과 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색증시공의 가르침을 인생의 사계절에 대입하면 봄, 여름, 가을은 색이고 겨울은 공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 눈에 보이는 탄생을 의미한다면 겨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이자 죽음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있기에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색에서 공을 보고 또 공에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의 소멸을 보고 죽음에서 새로운 탄생을 봅니다. 들숨이 있으니 날숨이 있고 숨을 내쉬었으니 숨을 들이쉰다는 이치를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여 생장하는 봄, 여름, 가을에도 만물이 소멸하며 사라지는 겨울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밝지만 곧 어둠이 온다는 것을 알며 짙은 어둠 속에서도 밝아올 아침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적절하게 멈추어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삶에 정착시킬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겨울의 풍파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과 바탕에 흐르는 본질을 파악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새 희망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